먼저 내일 이제 볼티모어 대 다저스 경기입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볼티모어의 카이 브래디쉬가 요새 폼이 상당히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저스도 뭐 그 친구였죠, 바비 밀러. 근데 바비 밀러가 사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게 최근 4경기는 진짜 안 좋고 그전 4경기만 사실 좋았다. 그래서 뭐 이름값 그리고 다저스의 팬층이 많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브래디시를 좀 아래로 볼 수도 있었을 만한데, 어, 이거 참 어제 다저스는 저기랑 했지 매치랑. 예. 무튼간에 다저스 어제 이제 맥스 슈어저 만나고 슈어저가 이제 또 7이닝 잘 버텨주지 않았습니까? 바비 밀러는 뭐 4.2이닝 던지고 내려갔고 나름대로 또 다저스가 요새 늘 말씀드린 게 불펜이 튼튼해요. 그래서 뭐랄까 어제는 좀 선발상으로 조금 다저스가 아쉬운 경기였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었고, 선발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가 최근 타격 면에서도 볼티가 전혀 뒤질 게 없긴 했었죠 사실. 음, 뭐 어쨌든 볼티는 마이애미와의 3연전을 모두 이겼고, 무튼 볼티랑 다저스랑 서로 7연승 팀이랑 6연승 팀이랑 이제 만나게 되는 셈이었는데, 볼티는 결과적으로 8연승을 하면서 올라왔고 다저스는 마지막 경기를 매치한테 패하면서 이제 다시 볼티랑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티는 8연승, 다저스는 6연승이 끊긴 상태, 이렇게 만나는데 뭐 여전히 이제 볼티는 오늘 좀 안타 개수는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만은 무튼 뭐 승리로 이어갔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볼티 마인에 갔는데 이 새끼들이 5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9회에 조져 넣는 바람에 조금 맛이 없었습니다. 볼티 마인은 풀어주고 볼티 강승만 들어왔는데, 자, 무튼 내일 이제 볼티모어는 선발이 그레이슨 로드리게스예요.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볼티가 상당히 좀 푸시해주는 그런 유망주 투수인데 사실 기대보다는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어요. 올 시즌 방어율이 뭐 7.35고 이 선수가 지금 한 2달 만이라 해야 되나? 한 달 만에? 한 달 반 정도 만에 지금 등판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가 뒤에 그 부상자 명단에 가기 전에는 5월 달에만 그 21이닝 던져갖고 11.14로 아주 안 좋았습니다. 21이닝 던져가지고 11.14로 굉장히 좋지 않았다. 뭐 일단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잠시만요. 그래서 뭐 이것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 또 피칭을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과연 어땠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이게 이제 또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최근 마이너리그에서 어떻게 던졌냐인데, 보시면은 5월 달부터 이렇게 최근 쭉 던져왔어요. 마이너리그에서 37.1이닝, 뭐 많이 던져가 2달 동안 37.1이닝이면은 적당히 관리해주면서 던진 것 같고, 방어율이 1.69나 된다. 삼진도 무지막지하게 잡아댔고,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있었을 때는 뭐 삼진도 많이 잡고 그랬는데 일단은 피홈런이 조금 문제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많은 경기에 나서는 동안 37.1이닝 동안 피홈런이 뭐 3개밖에 안 되고, 이 정도 보면은 확연하게 이제 또 마이너리그는 졸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싶어요. 어,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말하자면은 그 이제 부상자 명단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은 무튼 마이너리그에서는 휩쓸고 왔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내일 홈등판인데 홈보다는 원정에서 조금 나아요. 피안타라든지 볼넷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다저스는 내일 에미 쉬언이 나오는데, 쉬언이 얘가 이제 첫 경기는 6이닝 노히트로 엄청 이제 또 화려한 등장이었죠. 근데 그 이후 3경기 정도는 6.34로 뭐 어디 크게 내세울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뭐냐 95마의 포심 던지고 슬라이더 잘 던지고 뭐 체인지업 이렇게 던지는 친구인데, 사실 이런 3피치 구종을 가진 투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페스트볼 직구에 대한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거의 60% 넘게 아마 페스트볼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투구를 하게 되면 진짜 직구가 압도적인 위력이 아닌 이상은 뭔가 좋은 운영을 하기는 사실 힘들죠. 뭐 그런 한계가 조금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는 한동안 안 좋았던 흐름에서 그 이제 팀을 잠깐 떠나서 이제 저기 뭐야 그 트리플 A
마이너리그 등판을 오랫동안 해왔었고, 에미 시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출발을 했다가 그 뒤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내비치면서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안 좋았던 거를 만회해야 되는 그런 입장. 왜냐면 거의 한 달 반 만에 등판이니까. 반면에 쉬어는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이제 또 타격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는 둘 다 아쉬웠죠. 다저스가 이제 4안타밖에 못 쳤고 볼티도 5안타밖에 못 쳤는데 무튼간에 볼티는 쉬운 경기였어요. 5안타 치고 쉽게 그냥 5대 0으로 이기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이런 분위기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저는 볼티 승보다는 볼티 승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또 어떨지 모르니까 물론 마이너리그에서 잘했다지만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개인적으로 오바가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다저스가 최근에 불펜도 꽤 잘하고 있고 또 볼티도 그 필승조는 아주 탄탄하죠. 이런 점들 생각하면 살짝 후달리긴 하는데 그냥 선발만 봤을 때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전처럼 쳐맞는다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답도 없이 그냥 오바가 편한데 글쎄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이렇게 나는 다저스를 조금 지금 못 믿는다. 그리고 저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라는 놈이 그 한 달 반 전에 메이저리그에서 어땠건 간에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그랬다면은 얘는 올라와서 좀 극복을 할 거라고 본다. 이런 분들은 볼티승 찍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다저스 승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볼티승 내지 오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볼티승보다는 오바 쪽을 좀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피츠버그 경기. 다음 경기 피츠버그 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요. 내일 근데 불펜 투수인데 뭐랄까 사실 클리블랜드가 그 불펜 이어던지기 불펜 데이를 거의 안 하는 팀이에요. 여기는 괜찮은 선발들이 화수분같이 쏟아지는 팀이라서 지금도 환트릴도 없고 플레삭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그 자리를 로건 알렌으로 채우고 테너 바이비로 채우고 어제 테너 바이비 또 잘했었죠. 그런 애들로 채우고도 충분히 팀 운영을 잘하는 그런 팀이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클리블랜드의 불펜 데이는 조금 저는 왜 저렇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무튼 반면에 이제 피츠버그는 이제 프리스터라는 친구를 올렸는데 퀸 프리스터라는 친구는 마이너에서 던지던 투수고 아마 내일이 메이저리그 데뷔전일 겁니다. 메이저리그 데뷔전인데 마이너 성적도 최근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던데 한 달 기준으로 보니까 4.38 그냥 그럭저럭이라고 봤고 최근 한 두 경기 정도를 나쁘지 않긴 했는데 2.16이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소화한 이닝 숫자가 가장 최근엔 2이닝 그리고 그 전에는 6이닝 이렇게 던졌는데 사실 그냥 지표상으로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이게 사실 숫자 장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 피츠버그의 프리스터라는 친구를 올리는 게 맞는 건가? 뭐 나이 어리고 그렇긴 한데 조금은 성급할 수도 있다.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메이저리그 이제 나이 어린 유망주들 갑작스럽게 콜업했는데 많이 쳐맞거나 그러는 경우 혹시 그럴 수도 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기는 한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일단은 피츠버그한테 좋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렇게 피츠버그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OPS보다 이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라는 부분에서 더 좋게 나타나고 클리블랜드는 이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이 경우에 본인들의 OPS보다도 한 5분가량 떨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츠버그는 최근에 좀 그 상승세 불펜 상승세 클리블랜드는 좀 하락세에 있어요. 물론 클리블랜드는 텍사스한테 개처맞은 그 하루가 좀 크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타격은요 지금 피츠버그가 굉장히 안 좋아요. 8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아재밖에 못 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실책 피츠버그 내야나 뭐 이런 데서 상당히 불안함이 많다. 실책이 무려 11개입니다. 11개. 메이저리그에서 좀 실책을 많이 안 하는 팀들은 이 지표가 한두 개인 경우도 있어요. 최근
최근 10경기에 뭐 실책 한두 개 이런 데도 있는데 거의 한 4, 5개가 기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4, 5개 정도 한다 실책을 최근 10경기로 살피면은. 근데 클립 지금 피츠버그는 지금 팀 에라가 11개나 된다. 이러면은 좀 의미 없는 점수도 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송구 미스라든지 뭐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신인 투수 등판에다가 조금 이런 실책이 많다 이런 거 치면은 조금 빡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들어와 준 형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진행하고 있었는데 무튼 피츠버그 경기는 저는 패스이기는 한데 여러가지 지표상으로는 피츠버그가 좋게 나타나고 다만 이런 지표들을 제외한 그냥 현재 폼으로만 봤을 때는 둘 다 병신들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클리블랜드가 더 나은 팀이라는 생각은 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경기는 저는 패스기는 해요. 패스. 자, 다음 경기 신시 대 샌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신시내티는 브라이언 윌리엄슨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로건 웹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경기 때가 이제 로건 웹을 조금 무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경기에 보란듯이 완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조금 샌프란시스코를 조금 이제 좀 경기하게 됐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콜로라도전이었어요. 콜로라도전에 이 로건 웹이 9이닝 7피안타 10K. 로건 웹이 기본적으로 뭐 이닝도 많이 먹고 얘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땅볼 투수예요. 땅볼 투수. 제가 뭐 땅볼 투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땅볼 투수들은 기본적으로 경기 운영이 좋다. 왜냐면은 홈런이나 장타에 대한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또 뭐 내야 더블 플레이 이런 데도 용이하고 투수합 땅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주 플라이볼 투수보다는 우월한 측면이 있어요. 이 땅볼 투수들이 뭐 리그에서 가장 또 이제 땅볼 땅볼 유도율이라고 해야 되나? 땅볼 유도율이 가장 높은 투수 중에 한 명이 또 로건 웹이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거의 뭐 60.3% 이렇게나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현재 올 시즌 이제 2023년 전반기까지만 딱 끊었을 때 리그 최고의 체인지업을 던지는 투수가 누구냐? 바로 이 로건 웹입니다. 로건 웹의 체인지업이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거 좀 흥미롭게 읽어가지고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만들어둔 게 있는데 이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뭐 흥미롭게 좀 이런 거에 좀 흥미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체인지업이 좋으면 이게 또 쭉 가다가 확 떨어지는 공이다 보니까 땅볼 유도에 분명히 좋겠죠. 뭐 이렇게 뭐 게리콜이 포심이 제일 좋고 싱커는 프렌보 발데스가 좋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로건 앱 쪽으로 한번 볼게요. 로건 앱의 체인지업이 마이너스 14 런밸류라는 건 뭐냐면은 이 로건 앱이 체인지업으로 본인의 실점을 한 14점을 막았다. 이 구종 하나가 거의 뭐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체인지업이 훌륭하다 보니까 이 안타성 타구도 뚝 떨어지는 체인지업으로 그냥 땅볼로 만들었다든지 뭐 그런 거거든요. 체인지업을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이 던진 투수가 로건 웹이었다. 그리고 뭐 수직 무브먼트라는 게 낙차가 크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다른 애들은 체인지업 던지면 슉 가다 그냥 이 정도 떨어지는데 로건 웹은 슉 가다 이렇게 떨어져. 약간 뭐 그런 느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웹은 기본적으로 제구력이 좋은 친구고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은 자 이걸 보셔야죠. 로건 웹의 그 체인지업 이 체인지업의 그 로케이션이라고 하나요? 로건 웹이 체인지업을 주로 때려 넣는 그곳을 이제 로케이셔닝이라고 하는데 로건 웹은 그런 로케이셔닝을 이렇게 존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땅볼 뭐랄까 스트라이크 존 하단 쪽 아무래도 그런 공들이 좋은 공들이고 보더라인이라고 하죠. 거기를 경계선 거기를 보더라인으로 많이 잘 던지고 있고 이런 공들이 땅볼 타구가 되는 비율이 71.8% 그러니까 체인지업으로 만들어내는 땅볼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헛스윙률도 28.4%로 상당히 높았다. 그냥 결국에는 로건 웹의 체인지업은 리그 최고 수준의 그런 구종이다. 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튼
지금 제가 이제 또 신시내티가 이 아까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파크 팩터 상으로 어디 갔어? 파크 팩터 상으로 상당히 또 이제 점수가 많이 나는 그런 구장 중에 하나거든요. 어디 있어? 이게 좀 어지럽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왼쪽에는 이 파크 팩터 이 숫자가 높을수록 그리고 빨가면 빨갈수록 이 구장에서는 점수가 많이 난다 이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세 번째로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있죠. 이렇게 상당히 점수가 많이 나는 곳인데 이게 빨가면 빨갈수록 그 해당 부분 지표가 높다는 건데 보시면 홈런 있죠. 홈런 리그에서 이 홈런 지표가 가장 높은 곳이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는 거예요. 심지어 쿠어스 필드보다도 이 홈런에 관한 지표가 높다. 아무래도 좀 구장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홈런에 관한 지표가 가장 높은데 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건앱 같은 땅볼 투수들은 저기 뭐야 홈런 특히 이렇게 뜬 공 당연히 홈런이 되려면은 뭐 인사이드 파크 홈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홈런이 되려면 멀리 날아가고 이렇게 높이 날아가야 되니까. 근데 로건앱은 땅볼 구사력이 상당히 좋고 그 뭐야 땅볼 유도 비율이 상당히 좋고 저기 뭐지 로케이션이 아래쪽으로 잘 던지는 투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점들을 보면은 당연하게도 신시내티의 타자들이 로건앱의 체인지업에 고전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로건앱은 땅볼 투수 치고는 올 시즌에 피홈런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 3경기 연속으로 뭐 피홈런이 없었고 여러 가지로 전반기 마무리를 잘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땅볼 투수들을 응원하는데 지금 마침 또 신시내티가 현재 폼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 미러키와의 시리즈 4연전 중에 첫 3연전을 전부 다 이제 빵점밖에 못 냈고 어제는 겨우 이제 3점을 내긴 냈는데 안타 7개. 그러니까 참 신시내티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막 10연승도 달리고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확연하게 좀 빠따가 많이 식어 있다. 그리고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후반기 들어서 경기력이 아주 좋고 전반기 막바지랑 합쳐서 총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승 쪽이 아주 편하다고 생각이 들고 심지어 지금 마인까지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왜냐면 뭐 브라이언 윌리엄슨이 뭐 아주 잘 던진 투수도 아니고 그 이제 2차 지표 상으로 브라이언 윌리엄슨이 그 하드히트랑 배럴타구라는 게 있는데 하드히트는 뭐냐면 이 선수가 던진 공이 그 공을 딱 이 타자가 칠 거 아니에요. 헛스윙 안 하고 타격을 컨택을 했을 경우에 그 공이 맞고선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95마일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거를 하드히트라고 하는데 거의 그런 공들은 안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95마일로 이렇게 날아가면서도 발사 각도가 높은 게 있어요. 딱 맞고선 그냥 이렇게 휙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높게 이렇게 날아가는 게 있는데 그런 공들을 배럴타구라고 하거든요. 이런 배럴타구는 장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공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브라이언 윌리엄슨의 하드히트 비율이나 배럴타구 비율 이거는 그 이제 46% 하드히트 46% 배럴타구 비율 12.9%인데 이 정도면은 리그에서도 굉장히 잘 쳐맞는 수준입니다. 그런 투수여가지고 저는 일단 투수력 차이가 확연하다고 보고 최근 빠타 컨디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샌프란시스코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샌프 승도 좋고 마헨이 1.81배당은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그래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고 싶어요.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 더구나 이 컨디션 오피스 지표 자체도 웃어주고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 아이고 눈 따갑지. 오늘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눈이 따갑지? 다음으로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마이애미. 세인트루이스 대 마이애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메라 형도 어서 오시고요. 지금 세인트루이스는 셀러 선언을 했는데 얘네 왜 이렇게 잘하지? 세인트루이스 사실상 시즌 포기하고선 이제 애들 다 팔고 리빌딩 하겠다 이걸 선언한 거거든요. 근데 얘네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세인트루이스 빠따 그 타격 라인업 자체는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무튼 자 일단 미콜라스예요. 내일은 미콜라스 대 러자도인데 저는 러자도를 좀 더 좋아해요. 미콜라스보다는. 미콜라스 옛날에 막 텍사스에서 좆박던 시절부터 봤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래도 은근 잘한 편인데 올해는 좀 아쉽습니다. 서정민 아저씨 형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내일 이제 미콜라스인데 미콜라스가 올 시즌에 일단 홈보다는 원정에서 오히려 좋아요. 원정에서 홈 방어율이 5.01, 원정에서는 3.44로 꽤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친구가 뭐야 그 이제 좀 비율상으로 홈에서 던진 이닝이나 뭐 그런 걸 다 비교해봤을 때 비율상으로 홈에서 안타를 더 많이 맞고 홈에서 안타는 더 많이 맞는데 이제 홈런 같은 경우는 덜 맞거든요. 홈런 같은 경우는 덜 맞는데 이상하게 홈방어율이 높아요. 리버풀 구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류현진은 저도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류현진 사실 나는 오면은 조금 안 좋게 출발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한국인 선수 보고 싶으니까 응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빡셀 것 같다. 약간 그렇게 보는 입장이다. 저는 좀 이렇게 부상자 명단에서 올라온 선수나 신인 선발 투수나 이런 선수들한테는 조금 인색한 편이에요. 얘네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무튼 그 어쨌든 미콜라스는 뭐 지표상으로는 저런데 홈에서 5.01이라는데 실제로 뭐 타격 지표라든지 뭐 피홈런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홈에서 5.0이나 될 만해? 약간 이런 느낌? 좀 보이는 그 수치상과 처맞은 그 이제 뭐 타격 내용들 그런 거랑 사이에 괴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홈등판인데 미콜라스가 그 좀 못했었거든요. 딱 그러니까 6월달에 6.07 그리고 5월달에는 1.89였어요. 그러니까 좀 월별로 이 롤러코스터가 조금 심해요. 4월달에도 5.08로 안 좋았는데 그 5월달에 1.89로 잘하다가 6월달에 6.07로 박았어요. 그런데 7월 되니까 2.20으로 또 잘하고 있거든요. 최근 그리고 두 경기 그 언제야 화싹전에는 7이닝 무실점을 했었고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 이제 저기 언제지 엊그제 경기인가 7월 16일날 그 우천으로 중단된 경기에서는 3이닝 무실점으로 잘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콜라스가 잘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헤수스 러자도 마이애미 또 그 이제 또 초롱초롱한 자완 선발 중에 한 명인데 마이애미가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선발 투수들이 다 어리고 구속 잘 나오고 좌완 많고 막 그러거든요. 또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인데 일단 러자도는 기본적으로 그런 애들 중에서도 삼진을 상당히 잘 잡는 친구입니다. 최근 뭐 한 4경기, 5경기 정도만 보면은 최근 5경기에서 1.16 러자도가 1.16으로 아주 실속 있는 피칭을 하고 있는 친구고 삼진도 9개, 8개, 9개, 9개, 5개 뭐 이렇게 잘 잡아놓고 있고 이닝도 잘 먹어요. 6이닝, 뭐 7이닝 뭐 이렇게 먹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러자도 투구 내용도 참 좋고 잘한다 뭐 이렇게 싶었는데 다만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러자도가 내일 이 친구가 좀 홈 원정 편차도 좀 있고 밤 경기 낮 경기 편차도 좀 있거든요. 근데 내일 이제 이 경기가 그 러자도 입장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에다가 밤 경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러자도가 원정에서는 4.64로 홈보다 못 던지고 밤 낮도 밤에는 4.53으로 낮보다 못 던지거든요.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뭐 미콜라스도 좋지만 저는 러자더가 훨씬 좋다고 보는데 지표상으로는 그런데 이런 그 세부 컨디션적인 스탯 뭐 밤낮이라든지 홈 원정이라든지 이런 스탯에 관해서는 조금 캥기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뭔가 마이애미를 찍고 싶은데 최근 이제 분위기 차이도 있죠. 지금 그 세인트루이스는 후반기 들어서 계속 지금 타격을 좀 잘 하고 있고 얘네들이 후반기 돼서 이제 셀러 선언을 했는데 좀 타자들이 쇼케이스를 하고 싶은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좀 자신의 가치를 올려서 팔려 나가고 뭔가 위닝 팀으로 가서 더 뭔가를 쟁취를 하고 싶으면은 자신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약간 뭐 그런 건지 지금 최근 두 경기 17안타, 13안타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만 해도 세인트루이스가 좌완 상대로 아주 지옥이었잖아요. 좌완 상대로 강한 팀이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 물론 러자도를 좋아합니다만은 세인트루이스 쪽이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물론 마이애미도 빠따상으로 하나도 꿀릴 게 없는 팀이긴 해요. 마이애미도 최근 뭐 물론 좀 몰아서 친 경기도 많이 있지만은 최근 10경기만 따지고 보면 2할 9푼 6리로 잘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애미가 오히려 미콜라스를 털어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오바를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이 경기는 배당도 그렇고 좀 많이 어렵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인트루이스 승이 좀 맞지 않나. 예. 그나마 가장 좋은 걸 뽑으라면 세인트루이스 승 다 애매하기는 한데 네, 무튼 그렇습니다. 이 아쉬운 게 여기도 보시면은 세인트루이스가요 좌완 상대로 되게 잘해요. 좌완 상대로 되게 잘하거든요. 뭐 그냥 단순한 OPS만 봤을 때도 761로 리그 7위 수준인데 좌완을 털 때는 좌완 상대로 홈에서 838, OPS가 838이면 거의 애틀랜타급이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또 밤 경기에는 이게 845나 되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 845라는 좌완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 치르는 이 타석수 자체가 200타석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아주 이걸 주장하기는 표본이 좀 미달이긴 한데 무튼 좋은 기운은 있다. 좌완 상대로 홈 경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러자도 역시 내일 처맞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왜냐면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 뭐랄까 러자도도 그렇게 오랫동안 던진 투수는 아닌데 꼭 이런 애들이 그냥 대여섯 경기 잘하고 있으면 한 번쯤은 조지는 날이 오거든요. 슬슬 한번 조져질 때 됐긴 했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이거 근데 이런 건 그냥 좀 기분 탓인 거고 무튼 간에 지표상으로는 양 선수 다 나쁘지 않다. 이런 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텍사스 대 템파베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지금 OPS 1, 2등 팀들 간의 대결인데 내일 좀 타격전이 나오려나? 일단 선발은 데인 더닝 대 그 이제 맥클라난. 아마 그 방어상으로는 둘 다 아마 현재 지금 팀에서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제 템파베이에 믿었던 애플린도 털렸고 맥클라난이요. 얘가 후반기 그 전반기 막바지에 안 좋았거든요. 전반기 막바지에 2경기 연속으로 털렸어. 근데 캔자스티전에 3점 이닝 던지고 2실점하고 내려갔을 때 사실 등부상이 있었거든요. 아 텍사스요? 여기 이거 보이시죠 형님? 이거 보이시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시면 이게 지금 OPS예요. OPS 텍사스가 OPS가 805로 리그 전체 2위. 당연히 1등은 애틀랜타고 애틀은 아마 835인가 그러고 텍사스도 이게 OPS가 8할이 넘으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죠. 아 옛날에야 뭐 그쵸. 지금은 뭐 좋은 애들 많이 수집했으니까 신인들도 잘하고 있고 거의 뭐 올스타급이 한 5명 되죠. 시미언도 사실은 올스타급이고 시미언, 코리 시거, 아롤리스 체프먼, 요나 하임 뭐 잘 치는 애들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일단 지금 맥클라난이라고 나와는 있는데 이게 또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맨날 분석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방송을 제가 한 8시쯤 하지 않습니까? 8시 때는 분명히 맥클라난이래. 근데 막상 또 경기할 때 되면은 갑자기 맥클레신 다른 새끼가 쳐나와. 요새 이런다니까요 많이.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MLB 공식 홈페이지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한 거로는 내일 맥클라난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저번에 맥클라난 나온다고 했는데 그날 이제 그 우천 취소 때문에 다른 방으로 밀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밀려서 또 내일 등판인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일 맥클라난이 나온답니다. 자, 아무튼 텍사스나 템파는 지금 현재 각 아메리칸 리그 그 OPS 1, 2등 팀들이다. 근데 맥클라난이 일단은 6월 23일날 캔자전에서 등부상으로 3.2이닝밖에 안 던졌고 이때 2실점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피칭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시애틀전에 등판을 했는데 시애틀전에서도 3이닝 4실점을 했어요. 사실 캔자나 시애틀이나 그렇게 빠따가 훌륭한 팀들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게 또 시애틀 홈구장 제가 아까 또 파크팩터 말씀드렸지만은 시애틀 홈구장 파크팩터가 그냥 리그 꼴찌 수준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시애틀 메리너스 T 모바일 파크 21년 최근 3년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3년 기준으로 이 그 시애틀 홈구장은 파크팩터 꼴찌. 그러니까 이 구장은 참 점수가 안 나는 구장이다. 안타도 안 나오고 뭐 홈런도 안 터지고 그런 구장인데 이 구장에서 맥클라난이 털렸습니다. 보통 이런 맥클라난 같은 투수들은 이런 투수가 유리한 구장에선 당연히 좋은 성적을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템파베이 구장도 보셨다시피 밑에서 3등인가 그런 트로피카나 필드도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거든요. 근데 리그에서 가장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 시애틀 T 모바일 파크에서도 개털렸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뭐 후반기에 물론 쉬고 왔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맥클라란이 최근에 컨디션이 정상은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좀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내일도 조금은 맥클이네 텍사스고 뭐고 맥클이 뿌시겠지 이런 생각은 사실 조금 접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는. 그리고 데인 더닝도 마찬가지예요. 데인 더닝도 얘도 언제지? 그 최근 5경기 최근 5경기 중에 가장 최근 경기는 잠깐 빼고 그 앞에 4경기 있죠. 그 앞에 4경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 앞에 4경기에서 4경기 동안 2.32. 그때 토론토, 양키, 디트, 보스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들만 3팀 상대하면서도 엄청 잘했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직전 경기 워싱턴전에서 5.2이닝 4실점. 이거는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좋은 흐름이었다가 가장 최근에는 한번 털린 거야. 이러면은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새끼가 흐름을 잘 갖고 오다가 놓쳤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일 텍사스랑 템파 양팀 다 이제 또 빡센 빠따들의 대결인데 글쎄 빡센 빠따들의 대결은 사실 그 선발들의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더욱이 맥클라난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편차가 좀 있어요. 얘도 홈에서는 진짜로 사이영 컨텐더다운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안타, 홈런, 삼진, 볼넷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점은 좀 아쉽죠.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또 언더에 가까운 지표라면은 양 선수 모두 그 상대팀 타자 현재 상대팀 텍사스랑 템파베이 현재 로스터에 있는 애들 현재 로스터에 있는 애들 상대로는 꽤 괜찮은 전력이 있더라. 그걸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쓰려나? 여기 있다. 여기 이제 왼쪽이 맥클라난인데 맥클라난이 현재 텍사스 로스터 애들 상대로 피안타율이 1할 7푼 1리 1할 7푼 1리 그리고 데인 더닝도 1할 5푼. 물론 타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44타석, 23타석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맥클라나는 텍사스 애들한테 강한 편이었다. 보시면 뭐 누구한테 크게 털리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마커스 시미언한테도 12타수 1안타 뭐 쭉쭉쭉 보시면은 그나마 코리 시거가 조금 쳤다 뭐 이 정도? 이런 편이고 데인 더닝도 템파베이들한테 그렇게 안 쳐맞았습니다. 별로. 같이 볼게요 한번. 예. 뭐 보시다시피 거의 안 맞았죠. 여기 앳뱃 타석 그리고 여기 H 피안타인데 피안타 쪽이 거의 조용조용합니다. 무튼 이렇습니다. 양 선수 모두 상대팀한테는 강한 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느냐 이건데 존나 어렵긴 하다. 그쵸 선발보다는 더닝보다는 맥클이 낫죠. 근데 좀 컨디션 지금 현재 뭔가 컨디션적으로 이상이 있을 확률은 맥클이 높아 보인다. 맥클라란이 두 경기 전인 캔자스시티전에 등부상으로 중간에 나갔는데 그 다음 경기도 못했어. 그 다음 경기도 못했으면은 이 새끼가 아직도 등부상이 여파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오타니도 손가락 중지 부상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 지금 구속도 한 2마일가량 안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쳐맞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도 생각하면 지금 좀 부상이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좀 어렵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특히 저기 뭐지 텍사스는 후반기 들어서 빠따가 나름 나쁘지 않은데 템파베이가 좀 빠따가 의심스러워 나는. 양팀 다 빠따가 기세가 그렇게 안 좋아요. 특히나 템파베이는 그 전반기 막바지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애틀랜타를 상대로 그때 누구야 걔 브라이스 엘더 내셔널리그 방어율 1위였던 그 브라이스 엘더를 상대로 했는데 그날 존나 팼거든요. 템파가. 근데 그러고 나서 후반기 됐더니 그렇게 막 속 시원한 타격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이래가지고 이게 좀 고민이에요 고민. 그래가지고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경기도. 여러분들은 혹시 이 경기 어떻게 보세요? 텍사스 대 템파
어떻게 보세요?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빡세. 네, 브라이스 엘더. 내셔널리그 그 방어율 1위였던 그때 애틀랜타 대 템파였어요. 양 팀 다 각 리그, 아메리칸 리그에서 잘 나가던 팀, 내셔널리그에서 잘 나가는 팀 이렇게 붙었는데 거기서 이제 템파베이가 서로 에이스 나온 경기에서 털었었죠. 그렇게. 그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경기가 텍사스 대 템파 OPS 아메리칸 리그 1, 2등 이런 애들이니까 그럼 오버 아니야 막 이러고 싶은데 선발도 만만치 않은 애들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못 정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 경기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보시면 뭐 지표상으로도 크게 튀는 게 없거든요. 텍사스도 뭐 컨디션 OPS도 그렇게 크게 안 바뀌고 템파베이도 크게 안 바뀌고 다만 최근에 템파베이는 빠따가 조금 식었다. 이런 건 있으니까. 혹시 또 근데 그런 게 있죠. 템파베이 한번 이거 템파베이 텍사스 대 템파베이 그거 한번 보자. 그 불펜 활용, 불펜 소모도. 텍사스 대 템파베이. 왜냐면 이렇게 오클처럼 이렇게 걸린 경우가 있거든요. 템파베이 레이스랑 텍사스 레인저스 한번 볼게요. 마침 딱 두 개 있네. 보시면 템파베이는 하루 쉬어가지고 그냥 쭉 다 비어있네. 텍사스는 좀 많이 썼고 딱 마무리 윌 스미스도 쓰고 했는데 어렵네요. 어려워. 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무튼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스긴 한데 형님들이 입맛에 맞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정보만 드리도록 하고. 자, 다음 경기 이제 컵스, 시카고 컵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카고 컵스 대 워싱턴 경기. 어제 나 시카고 컵스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았네 진짜. 저스틴 스틸 믿었는데 제대로 뒤통수 맞았어요 어제. 이것도 한번 바꿔드리고. 어제 시컵을 그렇게 스마일리 별로 안 좋아하세요? 드류 스마일리? 사실 믿을만한 투수는 아니긴 하지 스마일리가. 이것도 한번 띄워드리고 뭐 보시면은 워싱턴이 홈런 쪽에는 재능이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타격, 타율 같은 부분은 나쁘지 않거든요 워싱턴이.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무튼 드류 스마일리는 일단은 저기 워싱턴 애들한테 아까 그 피안 타율 있죠. 3할 1푼. 컵스 에이스? 컵스 에이스 저스틴 스틸 아니면 스트로먼인데 아무래도 스트로먼이죠. 스트로먼. 예. 근데 그 둘 다 최근 상태가 썩 좋지는 않다. 컵스가 선발진이 요즘에 뭔가 이렇게 좋은 폼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스마일리도 또 나름 그래도 괜찮았는데 좀 최근에 많이 얻어맞았죠. 스마일리가. 최근 3경기에서 11.35입니다. 11.35 방어율이 스마일리가. 일단은 폼 자체는 좋지 않고 더구나 그 내일 홈 경기인데 얘는 홈보다 원정에서 잘해요. 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워싱턴 애들한테도 많이 쳐맞았고 홈웨이 내일 홈등판인데 원정에서 더 잘하는 애고 최근 분위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스마일리고요. 자, 그리고 워싱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워싱턴은 좌완 상대로는 좀 기가 막히다. 워싱턴이 타격 자체도 원래 나쁘지 않지만은 좌완 상대로는 특히 잘한다. 이 워싱턴의 좌완 상대 지표가 늘 이렇게 OPS가 높게 나타나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쳐놓는다. 이거를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거든요. 여전히 워싱턴은 좌완한테 강하다. 그리고 최근에 스마일리는 썩 좋지 않더라.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었고 그 고어도 마찬가지로 별로 안 좋아요. 고어도 컵스를 만나가지고 컵스를 2번 만났거든요. 얘가 22년도에 데뷔했는데 데뷔 시즌이랑 올해 5이닝 3실점, 4이닝 4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컵스 상대로 7.00이에요. 그렇게 좋지는 않고 더구나 이제 또 7월 들어서 2경기 동안 단 4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이제 쳐맞고 강판되고 금방 또 막 그러느라 최근에 그러니까 얘도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뭐 오바가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보다 나는 워싱턴 승 쪽이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좀 고어의 그 고점이라고 해야 되나? 고어가 보여준 뭐 삼진 잘 잡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경기 운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얘가 피안타도 이닝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뭐랄까, 그러니까 뭐 나는 개인적으로 스마일리보다는 고어가 좋은 편이라고,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흐름이나 이런 거는 둘 다 좋지 않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좀 더 빨리 이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면은 난 고어일 것 같은데. 음. 기본적으로 뭐 워싱턴의 이런 지표들이 좋게 나오기도 하고, 예, 있다 보니까. 자,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도전적이지만은 워싱턴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를 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8.5니까. 8.5면 오바도 괜찮아. 근데 굳이 둘 중에 선택해라. 워싱승이냐 오바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워싱승을 선택할 것 같기는 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켄자 대 디트. 켄자는 조던 라이스가 드디어 나오고 디트로이트는 맷 매닝이 나옵니다. 해운대 에미넴 형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이것도 한번 띄워드리고. 조던 라이스가 뭐 제가 많이 말했지만은 어제 원래 등판 예정이었는데 또 안 나온 것 같고, 어제 누가 나왔더라? 어제 브레디 싱어가 나왔죠. 어제니까 원래는 맨 처음에는 제 라이스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선발이 싱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라이스가 나오는데, 조던 라이스는 뭐 제가 많이 말했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싼다. 이닝 많이 먹는데 그만큼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만큼 점수도 많이 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뭐 어제 했던 거 재탕이지만은 최근 3경기에서 4.23이에요. 4.23. 근데 이 정도의 4.23면 다른 투수 같으면 이거 좀 부진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조던 라이스의 경우에 4.23이면 훌륭한 거죠. 왜냐면 이 친구는 시즌 방어율이 6.42거든요. 4.23 전에 그전 7경기에서는 7.14예요. 7.14.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디트 애들한테 2할 1푼 6리로 좀 괜찮은 편이었다. 상대팀 상대 현재 로스터에 있는 애들한테 2할 1푼 6리로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반대로 이제 맷 매닝 같은 경우는요, 얘 뭐 이제 디트로이트가 좀 키우고 있는 애들 4인방이 있어요. 선발 길러내고 있는 4인방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명이 또 리즈 올슨, 올 시즌에 또 데뷔했던 리즈 올슨, 그리고 맷 매닝, 타릭 스쿠발, 케이시 마이즈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3.72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좀 한 가지 걱정이라면은 이 친구가 뭐랄까, 작년에도 그렇고 아주 뭐 포텐셜이 아주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지. 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명 전부 좀 리그에서 솔리드한 활약을 해줄 만한 그런 선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인데, 아니요, 믿을만 하진 않죠. 물론 조던 라이스가 지금 개 좆받고 있기 때문에 매닝이 좀 선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켄자 대 디트 경기 배팅하는 거 많이 빡세죠. 언업도 그렇고 리그에서 투타 지표상으로 거의 엄청 후달리는 친구들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많이 이렇게 차일수록 좋은 건데, 보시다시피 타격 지표는 양 팀이 그냥 거의 리그 최하위 수준이에요. 최하위 수준. 리그 최하위 수준의 타격 지표를 보이고 있는 두 팀이 붙는 거고, 이 마운드 투수상으로는 그나마 디트가 조금 낫더라. 그런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그냥 딱 맞대결만 놓고 보면 디트가 나쁠 건 없는데 굳이 이 경기를 가야 할까, 뭐 가끔 템파도 잡고 그런 애들이어가지고, 무튼 이 경기는 굳이 따지자면 디트가 앞서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이 경기도 굳이 가야 하나 싶기는 합니다, 저는. 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천사 대 양키. 내일 좀 경기도 적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다 맛이 없는 애들이야.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천사는 내일 그리핀 캐닝, 그리고 양키는 세베리노가 나오는데, 저는 어제 생각을 한 게 양키스는
이 새끼들 빠따 믿으면 안 되겠구나. 양키스 지금 빠따가 뭐 늘 많이들 얘기하지만은 양키스 빠따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와, 어제 체이스 앤더슨한테도 체이스 앤더슨도 못하는 거 보니까 와, 얘는 심각하구나. 제가 어제 양키 마헨의 언더를 봤거든요. 근데 선발까지는 그래. 왜냐면 저는 그냥 저기 뭐지 콜이 호투를 하고 양키가 체이스 앤더슨을 조져놓을 줄 알았는데 저지 그래도 지금 야구 활동은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게 이제 야구 활동 그러니까 뭐 간단한 캐치볼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훈련을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뭐 빠르면은 한 달? 빠르면 한 달. 근데 그 복귀 일정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해요. 무튼 양키는 그 저지가 타선에 있고 없고 차이가 아주 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스탠튼이 조금 뭐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제 또 그 쿠어스에서 체이스 앤더슨 제가 뭐 체이스 앤더슨이 최근 몇 경기 동안 방어율이 18점 몇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새끼는 부상자 명단 가기 전까지 여러분 꿀 빠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새끼도 못 털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양키 빠따를 믿지 않기로 했고 뭐 그리핀 캐닝이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투수는 아니지만 그냥 리그 평균 수준의 투수라고 봅니다 저는. 잘할 땐 잘하는데 최근 그리고 좀 두 경기 동안 못하기도 했었고 캐닝이 조용히 좀 잘하고 있는 편이었는데 최근 두 경기는 좀 맞았던 그런 컨디션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투수고 반대편에 세베리노는 훨씬 심하죠. 세베리노는 최근 뭐 한 10경기 이렇게 그 올 시즌 9경기 등판했는데 그 중에 텍사스전 딱 한 경기 텍사스전 6이닝 무실점 이거 하나 빼고는 전부 못하고 있어요. 전부 뭐 최근에 보면 2.2이닝 7실점 4이닝 9실점 5이닝 4실점 4.2이닝 6실점 뭐 이렇게 그냥 전부 개쳐갖고 지금 방어율이 7.38이거든요. 물론 세베리노가 가끔 공 좋고 여러 가지로 좀 잠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았지만 얘도 벌써 나이가 30이고 그러니까 뭔가 갑작스럽게 확 폭발할 그런 뭐랄까 포텐셜이 이제는 없다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최근 천사가 또 빠따상으로는 훨씬 낫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후반기에 지금 3경기 후반기 3경기에서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12안타 15안타 뭐 9안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저는 그냥 천사 쪽으로 쏠리게 되던데 이 경기는 앞선 뭐 이 경기는 굳이 가자면 디트입니다 이런 거보다는 저는 천사를 좀 더 높게 보고 싶습니다. 엄대엄인데 양키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영 아니에요. 천사는 그래도 후반기 들어서 살아나기라도 했지 양키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천사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오클랜드 대 보스턴 경기인데 보스턴이 내일 저기 보스턴 불펜데이 가능성이 커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보스턴 불펜데이 성적. 네, 그러니까 아마 피베타가 예상이 되는데 피베타가 뭐 작년에는 선발로 많이 나왔는데 올 시즌에는 그냥 롱릴리프나 뭐 중간 개투로 좀 길게 던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가지고 피베타나 뭐 오르트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짧게 던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펜데이가 예상이 되고 보스턴의 불펜데이 성적은 최근 경기들을 보면 3승 6패 정도 아주 좋지는 않더라. 네, 뭐 일단은 그래서 보스턴은 조금 걱정은 해야 돼요. 이 보스턴이 제가 많이 말했지만은 그 선발 투수로 쓸만한 가용 자원이 얼마 없고 지금 좀 땜빵 선발로 쓰고 있는 입장인데 특히나 그 땜빵 선발 중에 이런 불펜데이 성적이 썩 좋지는 않더라. 이런 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저거 바꿔야겠다. 이거를 보스턴 대 오클로 바꿔야 되겠어. 오클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리그 꼴찌 팀이고 보스턴은 타격은 상위권이니까요. 조이케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타격상으로 차이가 엄청 심하죠. 보스턴은 뭐 리그 타율 같은 경우는 리그 3위 막 이런데 오클은 거의 대부분의 타격 지표에서 리그 꼴찌입니다. 그렇다고 뭐 빠따뿐만이 아니라 마운드도 그래요. 마운드도 오클랜드 평균 자책점 꼴찌 허용한 홈런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아. WHIP 위기도 가장 많이 주는 선수야. 그쵸 요시다도 지금 크레이지 모드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스턴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경기긴 한데, 근데 얘네 보스턴이랑 오클 시리즈, 특히 가장 최근에 보스턴이 홈에서 오클랜드 보약을 제대로 빨았거든요. 어, 홈에서 오클 보약을 제대로 빨고 지금 최근에 한 6연승 달렸잖아요. 6연승 정도를. 왜 이렇게 말이 또 빠지냐. 아무튼 최근에 한 6연승 달리는 동안 또 오클이 3연승 그냥 헌납해줬죠. 그런 게 있고 지금 오클은 또 7연패인데다가 여러 가지로 보스턴이 최근 10경기 중에 8경기를 두 자릿수 안타를 쳐버렸어요. 또 쉬운 편이기도 하고 오클 저기 보스턴이 오클랜드가. 다만 한 가지 걱정을 하면은 오클랜드의 그 많은 이제 투수들 가운데서 폴 블랙번 이 친구는 조금 리스크가 약간은 있다. 약간은 그런 게 있다. 제가 조사를 좀 해왔는데 폴 블랙번 잠시만요. 네,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뭐야? 네, 폴 블랙번에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선수가 그렇게 나쁜 투수가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이 선수에 대한 뭐 지표 같은 건데 이것도 빨가면 좋은 거고 파란색이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페스티벌 벨로시티, 그 페스티벌 구속 이런 거는 리그 하위 11%뭐 그런 친구고 뭐 이런데 보시면 빨갛게 있는 게 뭐 평균 그러니까 상대팀 타자가 친 건 아까 제가 뭐 95마일 이상인 걸 하드히트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그 상대 타자가 친 공의 속도 자체는 어, 잘 제어를 하는 투수다. 그리고 하드히트 비율이 그래서 낮은 편이다. 그리고 체이스 레이트는 뭐냐면은 유인구에 대한 헛스 윙률이 상당히 높고 여러 가지로 그 맞춰 잡는 투수라는 거죠. 맞춰 잡는 투수. 삼진이나 구위 이런 걸로 제압하는 투수가 아니라 맞춰 잡는 유형의 투수라는 건데 그래서 조금 이 경기가 애매하기는 해요. 원래 같으면 쉽게 오클랜드랑 하니까 보스턴 쉽게 볼 텐데 살짝 걱정이 돼요. 그래서 뭐 좀 쓸데없을 수도 있는데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또 마침 또 보스턴이 지금 불펜데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오바를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보스턴이 아마 기대대로라면 좀 쳐주기는 할 건데 피베타도 은근히 쳐맞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원래 그래서 보스턴 마인이나 그런 거를 추천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오바가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오클랜드의 에이스는 시어스지만은 이 블랙본도 되게 까다로운 투수긴 해요. 작년에도 3점 몇이래가지고 맞춰 잡는 투수 그러니까 그라운드 볼 투수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찾아보도록 제가 일단은 코멘트를 다 하고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경기만 하면 끝나가지고 이거 하고 찾아봐 드릴게요. 그런 질문 전 참 좋아합니다. 보스턴 이제 마헨 내지 보통 마헨 내지 오바인데 굳이 가라면 저는 오바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겠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대 미네소타. 내일 시애틀은 최근 폼이 아주 좋은 길버트가 나오고 미네소타는 소니 그레이죠. 지금 길버트가 가장 최근에는 또 9이닝 무실점도 하고 아주 잘했거든요. 그리고 그 직전 경기에는 7이닝 1실점. 휴스턴과 샘프 상대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 저는 올 시즌에 그 길버트가 여태 보여준 거에 비해 올 시즌에 방어율이 4점대 초반 이랬었는데 사실 그게 높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단순히 최근에 좀 잘해서가 아니라 길버트 정도의 이런 구위라든지 제구력 그리고 뭐 이렇게 안타 같은 걸 제어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이 새끼 왜 이렇게 방어율이 높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반면에 소니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새끼 하는 거에 비해 조금 방어율이 많이 낮은데 앞으로 그러니까 좀 소니 그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의 2점대 후반 이거보다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길버트는 사실 4점대 투수는 아니라고 봤어요 저는. 그랬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소니 그레이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최근 들어 올 시즌이 일단은 볼넷이 너무 많아졌고 최근 들어 좀 맞는 경기도 많이 있고 상대를 아주 깔끔하게 제압하는 경기 숫자가 많이 줄었다. 직전 경기 이제 볼티모어를 지금 2번 연속 만났거든요. 최근에 소니 그레이가 첫 번째 때는 6이닝 무실점을 아주 깔끔하게 잘 막았는데 근데 가장 최근 등판 볼티전에서는 6이닝 6실점으로 개처맞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다만 또 소니 그레이가 홈런은 많이 안 맞아요. 홈런은 올 시즌 3피 홈런밖에 안 되고 그래갖고 최근 폼 자체는 안 좋은데 시애틀이 또 빠따가 지금 부진한 상태거든요. 후반기에. 그래가지고 양팀 그리고 길버트도 그렇고 그레이도 그렇고 상대팀 현재 로스터에 있는 타자들한테는 굉장히 잘 막았어요. 길버트는 미네소타 애들한테 1할 2푼 8리로 아주 훌륭한 그런 피칭을 했었고 그레이는 2할 2푼 4리 둘 다 훌륭한데 길버트는 정말 훌륭한 수준이죠. 특히나 전반기 막바지에도 그렇고 최근에 상당히 폼이 좋았던 길버트였다. 그래서 내일은 길버트도 꽤나 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 시애틀은 후반기도 그렇고 전반기 막바지부터 최근 계속 빠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5경기 연속으로 그 두 자릿수 안타를 못 치고 있다. 최근 5경기에 안타 수가 5개, 6개, 6개, 3개, 6개 이렇게 해가지고 타율이 1할 6푼 8리 시애틀이. 그런데 소니 그레이도 못한 투수가 아니죠. 그래갖고 이 경기는 이걸 언더를 가야 되나 싶기는 하거든요. 7.5라서 많이 낮긴 한데 7.5에다가 7.5 언더가 심지어 1.68이야. 이래갖고 언더를 가기 싫기는 한데 근데 언더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뭔가. 네, 약간 언더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어떡하지? 그렇다고 시애틀 마이는 또 아닌 것 같고 길버트도 존나 잘 던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불펜 소모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너스랑 트윈스. 미네소타도 좀 저기 뭐지? 리그 최고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후안 듀란도 그렇고 듀란이 근데 3경기 연속 등판했네. 이러면은 조금 빡센데? 듀란이 지금 3연투거든요. 이러면은 내일 아마 저기 뭐야 세이브 찬스가 돼도 듀란 못 올리지. 어. 최근 들어 약간 투수 운영이 빡센 트윈스고 시애틀 메리너스. 예, 시애틀도 보면은 뭐 연투 이런 리스크는 없지만은 시월드도 어제 나왔고 여러 가지 좀 빡세네. 아, 여러 가지 좀 빡세긴 하네요. 불펜 쪽은 미네소타 쪽이 조금 더 리스크가 있어 보이긴 한다. 저는 뭐 이 경기는 4연투? 4연투는 애지간하면 안 시키죠. 4연투는 잘 안 시켜. 시애틀 승 보셔도 상관없어요. 뭐 양팀 다 현재 빠따 상태. 빠따 상태 같은 경우도 큰 차이가 없고 저기 불펜 같은 지표상으로는 시애틀이 좀 더 낫긴 하네. 양팀 다 괜찮은 불펜들인데 최근 폼상으로는 시애틀이 낫다. 그리고 더구나 미네소타는 지금 불펜 소모도도 크다. 이러면 사실 시애틀 사이드가 맞기는 하지. 근데 그 빠따 시애틀이 빠따가 워낙 바닥이어가지고 미네소타는 오히려 후반기 빠따가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좀 어렵다 이거는. 근데 패스하기도 아쉽고 기준점이 만약에 8.5였으면 진짜 그냥 언더 강 물었는데 언더가 그러니까 7.5라서 좀 빡세 보여요. 7.5라서 기준점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 경기 시애틀 승만 추천하겠습니다. 예. 자신 있는 분들은 언더를 누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여기다 적었네. 시애틀 승 내지 언더. 근데 존나 어렵다 진짜로. 내 경기도 몇 개 없는데 참 어려워요. 내가 말씀 감사하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같은 거 좀 받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